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름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샴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샴페인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동페리뇽이죠. 그래서 동페리뇽 와인보다는 동페리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 깊이 살펴보고 동페리뇽이 과연 샴페인을 발명했는가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페리뇽이 1638년에서 1715년까지 살았어요. 이게 또 같은 나라에서 같은 해에 태어나서 같은 해에 죽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 14세입니다. 루이 14세하고 동페리뇽 만난 적은 없지만 루이 14세가 동페리뇽이 만든 와인은 많이 먹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같은 나라에 살았지만 한 사람은 이제 태양의 제왕해서 프랑스의 절대주의 국가를 성립시켜 놓고 또 한 사람은 샴페인이라는 기가 막힌 와인을 만들어내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던 이 두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동페리뇽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존 인물이죠. 전설 같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30살 때 랑스에 있는 오빌리에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양조 책임자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포도밭을 개간을 하고 포도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와인도 잘 만들어가지고 주변 가격보다 한 4배 이상 더 비싸게 받았었어요. 그 정도로 사업 수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레드 와인 품종으로 화이트 와인을 만들었다는 거. 이게 이제 샴페인 지방이 원래 기후 조건이 좋은 데는 아니죠. 땅도 척박하고 기후 조건도 레드 와인이 나올 수 있는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와인이 썩 그렇게 좋게 나오는 것은 아닌데 동페리뇽 덕분에 거품 집어넣어가지고 세계적인 명주가 된 게 바로 이 샴페인입니다. 그러니까 샴페인은 옛날부터 파리하고 가까워서 장사가 잘 된 것이지 와인이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루이 14세가 동페리뇽이 만든 일반 와인, 스틸 와인이라고 그러죠. 스파클링이 아닌 거, 이걸 즐겨 마시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위 면적당 수확량을 확 줄여가지고 고급 와인이 나올 수 있도록 이걸 했었고, 그 다음에 포도밭에다 아예 착즙기를 설치해놓고 포도밭에서 즙을 짜서 바로 가져오는 이런 방식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온이 높아지면은 포도가 안 좋으니까 이른 아침에 수확을 해서 아로마가 사라지기 전에 착즙해가지고 와인 만들었고, 그리고 포도밭벌로 구분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면서 포도밭을 품질 관리를 했었다. 그래서 와인을 상당히 잘 만든 사람이긴 합니다. 그런데 동페리뇽이 샴페인을 발명했다는 근거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샴페인을 제대로 만들려면 병이 단단한 병이 나와야 됩니다. 즉 병이 보편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산업혁명과 관련이 있어요. 석탄을 떼서 1000도 이상의 고열을 얻어야 유리가 좀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1700년대부터 병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와인을 병에 담아서 유통시키는 것보다 좀 더 뒤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클링 와인은 영국에서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태탱저의 사장이 2019년 1월 달에 고백을 했어요. 영국에서 실수로 스파클링 와인을 먼저 만들었다. 이런 이제 근거가 디켄터 잡지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영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 크리스토프 머렛이라는 사람이 1600년대에 우연찮게 만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 수 있나 이걸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람 기록이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1718년에 그러니까 동페리뇽이 죽고 난 다음입니다. 여기서 동페리뇽의 와인 제조 지침서라는 게 발견됐어요. 거기서 뭐라고 되냐면 동페리뇽 스파클링 와인이 안 되도록 조심하라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최초로 쌍파뉴 지방에서 샴페인에 대한 기록이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정부는 한술 더 떠가지고 랑구독 지방의 리무, 이게 1531년부터 만들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1531하고 아주 큼직하게 잘 써놨습니다. 여기서 최초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건 프랑스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서 1531년에 스파클링 와인을 리무 지방에서 먼저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장하는 건 동페리뇽이 여기 와서 와인을 배워가지고 왔다,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법을,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동페리뇽이 샴페인을 만들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나?
지금 이제 동 그로사라는 사람이 한 100년 뒤에 나타났는데 이 사람도 수도승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동페리뇽의 업적을 다 뒤져가지고 동페리뇽을 스타로 만든 거죠. 그래서 동 그로사라는 사람은 1749년에 태어나서 1825년에 죽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동페리뇽 기록을 뒤져가지고 동페리뇽이 스파클링 와인을 최초로 만들었다. 그리고 와인병에 코르크마개를 최초로 사용했다.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를 이 사람이 이제 많이 들춰냈죠. 그러면서 동페리뇽은 와인 맛을 딱 보고 어느 포도밭 것이다 이렇게까지 알아맞혔다고 이제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석을 블라인드 테스트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동페리뇽이 뭐 장님이 내려 소문이 있는데 그건 눈 가리고 하는 테이스팅이 아니고 블라인드 테스트 라벨 가리고 하는 테이스팅을 워낙 동페리뇽이 잘해서 장님이라는 소문이 좀 나 있기도 해요. 근데 장님은 아니었죠. 그래서 하여간 이 동 그로사르라는 사람이 동페리뇽을 최고의 영웅으로 이렇게 후세에 좀 꾸민 흔적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1936년부터 모에샹동이 이제 동페리뇽 라벨 붙여서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도 1936년부터 동페리뇽이라는 라벨을 붙여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건 이제 모에샹동의 런던 지사의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은 런던의 귀족들을 좀 대상으로 고급 샴페인을 만들어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고급 샴페인을 따로 만들어서 영국에 보냈다가 나중에 미국에 보낼 때 동페리뇽 라벨을 붙여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동페리뇽 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급 와인의 상징이 되죠. 그 정도로 영화에도 많이 나오고 누구나 또 다 마셔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동페리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지 이 동페리뇽이 전설적인 인물로서 샴페인을 발명했다는 근거는 희박하지만 샴페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페리뇽 하면은 항상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샴페인이라는 것은 항상 축하하는 자리에서 마시기 때문에 샴페인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뭐 인생이 어쩌고저쩌고 해가면서 뭐 세상이 뭐 힘들고 할 때 마시는 술은 아니죠. 축하하는 일이 있을 때 마시니까 샴페인을 자주 마신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즐겁다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올 여름 시원하게 동페리뇽 생각하시면서 샴페인으로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